저는 지은호예요. 47화는요, 정말 말 그대로 눈물로 판 뒤집으려던 사람이 그 눈물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들이 화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소리를 떨고 눈물 꾹꾹 눌러 담고 나 피해자예요를 외치는 사람요. 그런데 오늘 고성이가 딱 그걸 했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건 그 다음이에요. 성희가 카메라 앞에서 울고 난 뒤 세상이 잠깐 흔들리거든요.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요. 그 순간 박진석은요. 표정이 바뀌질 않아요.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47화가 보여줬어요. 잠깐만요. 숨 한번 고르고 갈게요. 저도요, 오늘은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요. 저는 지역 선배 때문에도 마음이 찢어졌고요. 성이랑 진성 라인 때문에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속 시원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고성의 이야기부터 할게요. 성희는요, 너튜브 폭로라는 칼을 들었어요. 자기가 살 길이 그거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그 폭로가 뭘로 포장됐냐면요. 한마디로 눈물쇼예요. 사람들 동정심을 딱 자극하는 방식. 맨발로 쫓겨났다. 재산을 빼앗겼다. 이혼해 주든지 내 몫이라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진짜 피해자는요, 말이 길지 않아요. 울부짖어도 핵심이 분명해요. 근데 성희는요, 감정을 먼저 앞세워요. 왜냐? 진실로 싸우면 자기가 져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성공하죠. 여론이 흔들려요. 회사 이미지도 흔들리고 주가도 흔들리는 분위기. 성희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확신해요.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 없어. 불쌍하면 내 편 들어.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화가 났어요. 왜냐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약한 걸 알아요. 특히 우리 시청자님들 마음이 여리시고 정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게 너무 비겁하잖아요. 게다가 성희는요. 자기 실수도 죄도 교묘하게 바꿔 말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들 문제를 숨겼던 거 그거 하나.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성혜 씨. 그게 그거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상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눈물로 덮는 건 그건 반성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그냥 도망이에요. 자, 이제 박진석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가장 분노했을 장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석은요. 성희가 울면서 폭로하자 겉으로는 당황한 척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폭로를 함정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상대가 칼을 들면 자기는 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상대 손에 칼자루를 더 깊이 쥐어줘요. 그리고 말하죠. 그래. 더 휘둘러봐. 내가 다칠 때까지. 진석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진석이 던진 말이 있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너 잘 숨어 살아라. 사람들이 너 잡아서 어디 넣으라고 제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여론을 이용해 너를 사회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 이 협박이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속으로 진짜 손이 떨렸어요. 분노도 분노인데, 아, 저 인간은 진짜 끝까지 가겠구나. 사람 하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처리할 대상으로 보겠구나 싶어서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석은 성희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성희는요.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릴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석은 잔인한 거고 성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사이다 1번. 여러분, 이게 진짜 속이 뻥 뚫렸죠? 성희가 그렇게 근저당 재산을 외치며 폭로했는데요.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그 근저당을 건 사람이 회장 박진석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인은 박진석 세 글자만 보고 눈이 뒤집혔고요. 진짜 박진석 회장은 그걸 알고도 그 이름을 이용해서 성희를 함정에 빠뜨린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사이다이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왜냐면요. 성희가 잘못했어도 그걸 응징하는 방식이 너무 교묘하게 잔인했거든요. 그렇다고 성희가 불쌍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성희는요. 그동안 남의 인생을 더 잔인하게 흔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늘은 선한 복수가 아니라 악인끼리의 전쟁이었고요. 그 전쟁에서 성희는 자기가 믿었던 무기여론전가 자기 손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사이다 2번. 저는 이게 더 중요했다고 봐요. 성희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성재는 이런 고통을 겪었겠구나. 그걸 제대로 보기 시작해요. 이게 왜 사이다냐면요.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피해자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성재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가족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속으로 끓고 끓다가 그냥 체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알아주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게 제일 큰 응징이에요. 왜냐면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거짓이 진실처럼 굳어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 굳어진 바닥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는요. 성희, 진성 라인 때문에 분노하다가도 지역 선배 때문에 또 무너졌어요. 지역 선배가 제 앞에서 말했거든요. 자기 몸이 시간이 없다고.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세상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제가 멍하니 서 있었던 건 선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선배가 그걸 혼자 견뎌왔다는 게 너무 아파서였어요. 저는 선배가 늘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정리하고 감정도 딱 접어두고 어른처럼 넘어가는 사람.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 단단함은 강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기대지 못해서였더라고요. 선배는 저한테 말했어요. 그냥 선후배로 편하게 지내자. 남은 시간 조용히 가고 싶다.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저는요. 선배가 외롭게 정리하고 사라지는 걸 두고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기적인 말을 했어요. 추억을 주세요. 우리 좋아했던 기억이 필요해요. 저 선배를 이렇게 보내면 평생 후회해요. 저 다른 사람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제 말도 선배에게 부담이었을 수 있죠. 근데요, 그때 저는 이성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붙잡지 않으면 선배는 혼자서 모든 걸 끝내버릴 것 같았거든요. 선배는 또 저를 밀어냈어요. 차갑게 선을 긋듯이요. 존댓말까지 하면서요. 여러분, 그게 더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거리 두려고 예의를 꺼내는 순간이요. 그건요. 내가 너를 지키려는 방식이 밀어내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예의가 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배, 저를 위해서요. 한 번만 연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배가 혼자 울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제가 말로 다 못하겠어요. 선배가 제 마음을 알아챈 것처럼요. 조용히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조금은 덜 무서워졌어요. 왜냐면 사람이 진짜 두려울 때는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남는 게 무섭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47화의 핵심은요. 성희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여론을 얻으려 했고요. 진석은 그 여론을 함정으로 바꿔서 성희를 더 깊이 빠뜨렸어요. 이 과정에서 성희는 잠깐 웃었지만 결국 더 크게 무너졌고요. 이게 사이다인 이유는요. 성희가 선택한 방식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처음엔 거짓말이 더 시끄럽고 더 화려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진짜는 조용히 남고 거짓은 크게 터져요.
오늘 성희가 딱 그랬어요. 카메라 앞에서 울며 던진 말들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진석은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게 저는 더 분노 포인트예요. 악인이 악인을 응징하는 건요, 정의가 아니라 권력 싸움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의 사이다를 박수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런 방식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성이었다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진짜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리할 건 정리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성희는요. 끝까지 내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자기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변명으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성희는 변명을 선택한 거고요. 진석은 그 변명을 이용해 성희를 더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요. 둘 다 자기 죗값을 자기 방식으로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재 같은 사람. 그 사람은요, 성희와 진석 싸움의 결과를 몸으로 맞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재 쪽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사람들이 성재의 시간을 이해해주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직접 다가가서 위로도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았어요. 사이다가 복수만은 아니거든요. 사이다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사람을 믿어볼 용기를 얻는 것도 사이다예요. 성재가 울음을 터뜨릴 때요. 저는 그게 응징 같았어요. 왜냐면요. 악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약해.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도 못 믿어. 근데 성재가 눈물을 보인 건요.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 혼자 아니어도 된다는 걸 조금은 믿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저는 진짜 큰 승리라고 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47화에서 우리가 기억할 응징 포인트. 첫째, 성희의 눈물 폭로는 잠깐의 여론을 얻었지만 결국 동명이인 함정으로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둘째, 진석은 피해자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론과 시스템을 이용해 성희를 더 몰아붙였고요. 그 과정에서 수무라 제보 같은 잔인한 뉘앙스를 던져 시청자 입장에서도 분노를 터뜨리게 했죠. 셋째, 그 와중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지역 선배의 병 그리고 제 마음이에요. 저는요, 앞으로도 선배에게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을 때 거창한 영웅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요. 손잡아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제일 큰 힘이거든요. 마지막으로요. 47화는 이렇게 끝났지만 이제 진짜 싸움은 더 커질 거예요. 성희는요. 오늘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곱게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진석은요. 한번 판을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또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음 화를 보기 전에 우리끼리 약속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의 눈물에 휘둘리지 말기. 진석의 계산에 휘말리지 말기. 그리고 진짜 상처 입은 사람을 먼저 보기.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가장 속이 뻥 뚫렸던 순간은 어디였어요? 저는요. 성희가 이름 세 글자 때문에 한순간에 망연자실해지는 그 순간. 사이다면서도 그래, 결국 거짓은 자기 발을 걸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역 선배가 저를 안아주던 순간. 그게 제 마음을 살렸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도 같이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화에서는요. 성희 진석 라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또 판을 흔들 텐데 그 안에서 진짜 응징이 무엇인지 끝까지 같이 지켜봐요. 저는 지은호였고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